2월 미실업률이 3.6%로 올라가고 일자리는 31만 1,000개로 증가해 둔화됐으나 강력한 고용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으로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진 요즘 올바른 식재료 보관법을 알아봤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울증 증상을 자가 진단해보고 조기에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요일인 12일부터 일광 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시작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변경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이 3.6%로 올라가고 일자리는 31만 1,000개 증가로 둔화됐지만 강한 고용 열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3월 2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2월 고용 성적은 1월의 고용 열풍보다는 덜하지만 고용 열기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은 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일자리가 줄어서가 아니라 고용 열풍에 고무돼 일자리 찾기에 나선 미국민들이 늘어나 노동 참여율이 62.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31만 1,000개나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1월에 수정된 일자리 증가폭 50만 4천 개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2만 5천 개를 훨씬 웃돈 고용 열기를 보인 겁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20만 내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면 양호한 호성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월에 근로자들의 시급은 전달에 비하면 0.2%, 전년보다는 4.6% 인상돼 오름세가 둔화됨으로써 연준을 다소 안도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의 건축업에서 2만 4천 명을 늘린 반면에 제조업은 4천 명을 줄여 12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채용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10만 5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소매 업종에서도 5만 명이나 증원했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4만 5천 명, 헬스케어 업종에서 4만 4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에 정보 업종에서는 2만 5천 명, 수송조장에서는 2만 2천 명이나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이 7천 명, 주정부 2천 명, 로컬 정부 3만 7천 명을 늘려 합해 4만 6천 명이나 증원시켰습니다. 연준은 이번 2월 고용 성적과 14일 나오는 2월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3월 22일에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결정할 것으로 밝혔는데 현재까지 0.5포인트 인상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3월 22일에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고용지표 발표 전 75%에서 발표 후에는 48.4%로 크게 낮췄지만 아직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강한 감정 표현으로 환심을 산 후 사기 행각을 벌이는 로맨스 스캠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특히 중장년층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스캠도 함께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로맨스 스캠은 종종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발생했지만 요즘은 더 발전된 수법으로 소셜미디어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당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짜 온라인 프로필을 만들어 접근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애인의 것처럼 행동하며 개인 정보까지 공유합니다. 심지어 환심을 사고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선물을 보내는 등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상대에게 돈이나 선물 또는 은행과 신용카드 세부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수술과 같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병에 걸린 가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당들은 또한 상대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고 싶다고 말하며 항공편이나 기타 여행 경비를 빌려달라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려면 온라인에서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낯선 사람에게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보내거나 신용카드 세부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둘째, 국제송금, 전자화폐를 통한 선불 결제를 요구하는 낯선 사람과의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아주 쉽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젊은 세대였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인 지금 많은 중년들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들의 피해액과 신고 건수가 수년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스캐머들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실제로 검거하거나 피해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장서일입니다. 겨울철에는 냉장고만큼 차다는 이유로 차거나 난방이 안 되는 곳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날씨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커지는 요즘 식재료를 잘못 보관했다가 식중독에 걸리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재료 보관법을 안혜련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습관적으로 겨울이 되면 차고나 집의 일부를 냉장고처럼 생각해 식재료를 보관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한여름처럼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온도의 변화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번식을 더 쉽게 도와주고 있다며 겨울철 식재료 보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계란은 닭이 낳은 직후 큐티클로 코팅되어 있는데 계란을 물로 씻으면 외부에 미생물 침투가 시작되고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설사, 경련성 복통, 구통, 발열, 구토, 오심, 혈액이나 중추신경계로 침투해 온몸에 염증 반응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은 냉장 보관하게 되면 육주까지도 박테리아가 위험 수준까지 늘어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계란은 세척하지 않고 온도 변화를 최소로 하여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감자는 냉장 보관하게 되면 환원당이 늘어나 요리 시 고온에 노출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프렌치 프라이 같은 튀기는 방식으로 12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더 많이 생성되는데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통의 독성을 나타내며 신장 및 간 독성을 유발합니다. 감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한겨울, 새벽 시간에도 너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열을 주의해 보관하는데 참기름은 산패를 막는 리그난이 풍부해 실온에 보관하면 2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줄 성분이 없고 산패가 쉬운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 신문지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합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먹는 것이 안전하지만 참기름과 들기름을 8대2로 섞으면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보존 기간은 2배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견과류는 보통 주방이나 손이 닿기 쉬운 실내에 보관합니다. 견과류를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에 가습기를 켠 고온 다습한 곳에 보관한다면 아플라톡신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에 치명적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물에 씻거나 조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보기 좋은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진공 포장기나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생닭은 완전히 익히면 캠필로박터균이 사멸되지만 생닭을 담았던 포장, 그것을 만졌던 손, 생닭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튀기는 물방울 하나에도 오염되기 때문에 밀봉하여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음에도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 증상이 더 깊어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연령과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스로 증상들을 자가 진단해보고 조기에 치료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매년 미국 성인의 8%, 2,1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15%, 370만 명이 심각한 우울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잃게 하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거나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 심각한 질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진지한 치료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공허함이 들거나 수면장애, 체중 변동, 한번 즐겼던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상실,
만성 통증 또는 소화장애 같은 치료가 계속되지 않는 지속적인 신체 증상이 있는지, 집중, 기억 또는 의사결정의 어려움,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드는지에 관한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은 항우울제 복용과 심리치료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많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 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심각한 재발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의사나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해 치료되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마음가짐으로도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적대감이 아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관과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적당한 호기심은 용기와 흥미가 생기게 하고 융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KTV 뉴스 장소율입니다. 일요일인 12일부터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시작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변경됩니다. 11월 5일까지 지속되는 서머타임으로 워싱턴 DC와 서울과의 시차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좁혀집니다. 올해의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일요일인 12일부터 시작돼 1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12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게 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 있는 디지털 시간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지만 아날로그 시계나 자동차 안의 시계는 수동으로 조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동부 지역 사이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3시간 차이는 미국의 낮 시간을 한국의 밤 시간으로 바꾸며 1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 동부 시각으로 오전 7시에 한국의 밤 9시 뉴스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었지만 12일 아침부터는 오전 8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에는 이를 다시 오전 1시로 되돌리는 서머타임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광절약 시간을 지속할 것인지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 회기에도 햇빛 보호 법안을 상정하고 서머타임을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서머타임이 영구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12일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시계를 고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일몰이 늦어지는 하절기에 햇빛을 더 오래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1910년대부터 시행되와 올해로 10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머타임으로 절약한 에너지 소비가 연간 0.5%에 그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노동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간 1시간의 수면 단축은 생체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끼쳐 작업장에서의 부상, 교통사고 등과 연결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